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지난 3주간 분석하고 예상해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만기일까지 쭉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말씀드리고요. 지난 3주간 유튜브를 하나도 안 올렸던 이유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서라고 할까요? 좀 게을러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면 10월 2주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그렇게 됐고요. 한국 시장은 나스닥이 다시 상승으로 반등을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을 따라가면서 마감장에서도 크게 하락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미국의 지난주 주요 지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구인자 수인데요. 보시면 거의 이 구인자 수를 경기 호황 시절에 있던 것만큼 다시 회복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쭉 늘어나다가 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서비스 PMI 지표인데요. 미국 시장이 원래 내수 중심의 시장인 만큼 다시 경제를 오픈하면서 보이는 PMI 지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PMI만 보다가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 하에서 서비스 PMI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지표도 거의 경기 호황 때 수준만큼 다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PMI 쪽은 50 넘으면 경기 화랑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서비스 PMI도 다시 이 정도로 정상이라기보다는 거의 경기 호황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구매 쪽에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소매 판매 지표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때였던 요 구간에서 계속 올라와서 2%대로 판매가 계속되고 있고 재고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다시 구매부에서 재료 쪽, 자재 쪽을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PMI, 즉 선행지표는 거의 화랑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 PMI 지표 역시 일반적 서비스 PMI 지표와 거의 같은 수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50은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요. 경기 호황기였던 이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와 잡, 그리고 PMI 같은 선행지표 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인데, 지난주에도 실업률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원래 경기 지표에서 이런 추세 같은 것은 거의 이제 어쩌도 처음 본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꺼번에 경기가 인위적인 셧다운으로 최악으로 갔다가 정부의 대응과 노력으로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상에서 추세선 끄듯이 한번 그어봤습니다. 쭉 이렇게 가면 이 구간이랑 이 뒤에 나오는 구간이랑 거의 약 3-4개월 정도의 시차를 나타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준의 기울기로 봤을 때 약 20주 정도 이후에 이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복귀될 것으로 지금 상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과 다른 기타 경제 여건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보면 뭐 단지 낮아지고 있다는 것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추세가 발생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해고가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지표인데요. 연준의 물가지표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고 벌써 공표를 했었고요. 물가지표도 보시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물가는 아마 이런 추세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외 미국 생산자 물가도 역시 이렇게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쭉 하락이었죠.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구매부 쪽에서 결국 이렇게 재료를 사들이니까 생산자 물가도 역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짧게나마 잡수,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실업률 쪽, 그리고 물가지수 쪽 봤는데요. 다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움직임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 그대로 상승 추세가 예측됩니다. 몇 주간 지표로 보면 실물 경제가 회복으로 확실하게 진입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회복 속도로 보면 실업률로 지금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표들은 아직까지 크게 추세나 어떤 경기 정상화에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다들 뭐 생산자 물가 지표들이 등의 지표들이 정상화는 아닌 상태인 건 맞거든요. 다만 PMI 같은 선행 지표만 경기 활황 수준에 들어가 있고 실업률이 현재 상태로 줄어든다면 결국 소비는 현재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정상으로 돌아가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로만 보면 약 4에서 5개월 이상 정도가 되면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준에서 약 1년을 얘기하는 것은 이 실업률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요. 연준에서 조금 방어적으로 보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 부분에서 연준이 이제 유동성 지원을 줄였는데, 이러한 액션으로 인해 나타날 현상은 약 2개월 동안 지표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만 보면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서서 내년까지 꾸준한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갖고 있는 뭐 변액이라든가 연금들, 펀드에 있는 상품들, 포트폴리오를 주식 비중 늘리는 쪽으로, 기존에 거의 채권만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 2달 정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주식 쪽으로 좀 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나온 주요 경제지표도 대부분 호조가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소매 판매라든가 베이지북 발표, 또 산업생산 등의 후행성 지표들이 꾸준히 경기 정상화되는 속도를 맞추어서 호조가 예상됩니다. 네, 미국 주간 이번 주 움직임은 상승 추세를 예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